예, 260쪽에 보시죠. 199조. 이제 조문들이 몇 개 나올 텐데, 이 조문들은 지문으로 등장이 되는 것들이니까 받으시고요. 조문을 보면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자는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승계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항에 보시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같이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갑이 10년을 점유했고 을도 10년을 점유했는데,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자기 것만 분리해서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악의로 10년을 점유했고 을은 선의로 1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주장한다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앞사람의 하자까지 승계해야 되니까 악이 20년이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의의 1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이 과실 있는 점유로 10년, 을은 무과실로 10년 이렇게 점유했대요. 그럼 을이 20년을 주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과실 20년이 되는 거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무과실. 그러니까 승계할 때는 하자까지 모두 다 승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할 때 얘는 타주 점유 있어요. 타주. 근데 을이 자기 것만 분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분리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을의 점유는 타주예요, 자주예요? 자주가 되겠죠. 분리 주장하면 앞사람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얘는 뭘로 추정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규정, 지금 방금 보신 이 조문은 특정 승계에만 적용돼요.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도 적용돼요. 이건 특정 승계에만 적용되고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왜 적용 안 된다고 했냐면 아까 우리 나온 것처럼 상속이라는 건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문은 승계 주장도 되고 뭐도 된다는 거예요. 분리 주장 되죠. 이 조문은 특정 승계에만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문을 그 밑에 내용을 좀 보면 260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이죠. 점유의 분리 병합이 상속에 적용되는지 문제인데, 판례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하여, 그러니까 분리 주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특정 승계에 적용되는 조문이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를 좀 볼게요. 점유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틀렸죠?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진다. 누가 주장했다고요? 점유자가 주장했는데 그게 인정 안 됐어요. 타주로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소유자가 주장한 건지 점유자가 주장한 건지를 꼭 비교하시라고 했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자, 현존 이익만 배상하려면 선의의 자주 점유야죠. 그러니까 선의 타주는 전부 배상입니다. 틀렸고,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4번? 4번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되거나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 돈으로, 대가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가 보상은 언제나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만, 과실이 있을 때만. 그렇죠? 근데 지금 지문에 뭐라고 되냐면 악의 점유자의 과실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대가 보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거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은 5번.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197쪽.
이 조문은 뭐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바 있죠. 1항을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점유자에게 네 가지가 추정된다고 했죠.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그래서 둘째 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구별해 두시고요.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면 선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데 주의하실 점은 언제 바뀐다고요? 소제기 시. 아까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송해서 점유자가 지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죠. 그건 언제 바뀐다고 했어요? 그건 패소 판결 확정시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 시가 아니라 소제기 시라는 점. 그래서 밑에 판례 비교해 두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 즉 한 사람일 때만 추정돼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뭐가 더 입증이 돼야 한다고 했냐면 승계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 취득 수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려면 도중에 점유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돼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점유를 계속했다는 걸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후하고. 그러니까 요 양시점만 입증하면 가운데는 그냥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조문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80년부터 90년까지 점유했고요. 을이 90년부터 2000년까지 승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점유계속의 추정에 관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양시만 입증해서는 도중에 중단됐을 수도 있으니까 뭘 더 입증하라고요? 가운데서 승계되었다는 사실. 승계 사실이 입증되면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을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80년에 갑이 시작을 했고 90년에 내가 갑에게 받았고 2000년에 내가 했어. 이렇게까지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을이 갑이 80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있어. 이러면 가운데 끊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오른쪽에 판례 박스를 보면 263쪽에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뭐가 입증되느냐면 승계. 그 얘기만 봐두시고요. 자, 200조를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200조는 권리적법 추정력을 점유에 부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점유로 공시되는 물건은 뭐였냐면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점유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한 200조는 동산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라고 해서 뭐 불법 점유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보다 어디에 더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에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오죠.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례 문제를 봤는데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해서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소유자는 병이었고요. 갑은 이 물건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자기 것인 양 팔고 넘겨줬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거 내 거니까 달라라고 본권자로서 본권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을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점유자인데 얘가 진짜 소유자였다면 이 소송에서는 누가 승소할 수밖에 없냐면 병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거를 얘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럼 병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이죠. 요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예요. 근데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일단 요 계약 관계가 적법 유효할 때예요, 부적법 할 때예요?
부적법 할 때죠. 부적법 무효 취소가 되어서 이걸 돌려줘야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고, 만약에 계약 관계가 적법 유효하다면 이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이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세 가지를 뒀죠. 첫 번째, 을이 갑에게 인도받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왔다. 그럼 사용 수익해왔다는 건 을이 뭘 취득했다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남의 것을 쓴 거예요? 남의 것을 권한 없이 쓴 거죠.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이 원물만 돌려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얻어왔던 과실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 다 하라고 하면 을도 좀 딱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 취득은 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201조의 규정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인정하는 거예요? 선의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을이 점유하다가 목적물을 이만큼 때려 부쉈어요. 근데 을이 목적물을 때려 부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걸 부쉈죠. 그럼 당연히 남의 거 부쉈으면 손해배상을 다 해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모든 손해를 언제나 배상하라고 하면 을에게 가혹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202조에서 두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이게 좀 노후되어서 얘가 좀 수선을 했어요. 그럼 수선했다는 건 무슨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필요비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오래된 가옥이어서 이게 좀 신식으로 완전히 좀 개조를 해서 가치도 증가시켰어요. 그럼 뭘 쓴 거냐면 유익비. 그럼 얘가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병이 가져오래잖아요. 그럼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뭐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용이죠.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해 줍니다. 요게 203조. 근데 일단 이 비용 상환 청구는요,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이었죠. 그러니까 비용은 전부 다 선악불문이에요. 그래서 뭐 다음 중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이러면 거의 정답은 비용이에요. 비용은 선의악이 따지지 않고 다 인정이 되고요. 그럼 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물으면 언제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또는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그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병이 을한테 야,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인도를 청구하면 그때서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비용을 썼을 때 뭐 즉시 청구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랑 섞으면 안 돼요. 우리 임대차 공부할 때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6개월. 요거 봤었잖아요. 이걸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점유자가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얘가 돌려줘라고 했을 때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는데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선이라고 무조건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었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자, 책을 보세요. 책을 264쪽에 201조를 볼게요. 1항을 보시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자에게 인정하고요.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일단 악의 점유자는 과실이 있으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실을 소비했거나 또는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 보상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가 보상은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악의 점유자라더라도 잘못한 게 없으면
그때는 대가 보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첫 번째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그럼 원물만 반환하면 돼요? 이자 가산해야 될까요? 이자 가산까지 해야 돼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과실이 없어졌다.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가 보상을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을 때만 그때만 한다는 거죠. 사망,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배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선의자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은배에 의한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어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과실 취득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 보시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점유자여야 하며 과실 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조의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오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얘가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을은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오신을 했어도 오신한 권리가 원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때는 과실 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했을 때 그 권리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리여야 한다는 거고요. 니은에 보시면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는 요구되고요. 디귿.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습니다. 인정되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가 있었대요. 그러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해요. 얘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건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인 거고 선의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2조는 뭐 특별하게 조문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경우를 나눴어요. 선의인 경우와 악인 경우. 선의는 다시 자주와 타주로 나눴고 악의 점유자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의이면서 자주. 선의이면서 자주인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을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믿었다라는 것은 선이죠. 선의. 근데 그 믿은 계약이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면 소유의 의사가 있죠. 그럼 을이 선이면서 자주죠. 그러면 을이 목적물 요만큼을 훼손할 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의 거라고 다 물어내라고 하면 을에게 억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배상한다. 현존 상태로 넘겨주면 돼요. 근데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전부를 배상해야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다. 그럼 선이에요. 근데 그 믿은 계약이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선이면서 타주가 되죠. 그럼 그걸 때려 부쉈다면 당연히 남의 것임을 뻔히 알았다는 거죠. 그럼 전부 배상인 거고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이면서 자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자 씨, 그죠? 선자 씨는 착하시니까 현존이익, 나머지 것들은 다 물어낸다고 그죠? 아까 우리 뭐 봤냐면 자주와 타주의 구별 실익이 있었어요. 그럼 자주와 타주 구별 실익 첫 번째 뭐 있었죠? 무주물 선점. 여기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무주물 선점 시에는 소유의사가 요구된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취득시효. 좀 이따 볼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뿐만 아니라 자주점유까지 갖춰야 한다. 그러면 요 201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뭘 본 적이 있었냐면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요. 계약이 무효 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하겠죠. 부당이득 반환할 때 과실 취득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어서 목적물을 돌려줄 때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201조가 적용돼야 한대? 되죠. 적용되니까 대금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근데 얘기할 때 항상 비교했던 건 뭐 있었어요? 계약의 해제.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이 적용되죠. 그러면 선의자가 과실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이자 가산해야 한다. 그렇죠? 그림 보면 금방 생각나요. 많이 봤던 거라서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을에게 목적물을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죠. 둘 다 선임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얘도 매매 대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을이 목적물을 얘한테 돌려줄 때 선이었다면 과실까지 반환해요?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받은 돈에 대금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공평하니까. 근데 비교했던 건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해제 시에 과실 취득할 수 없어요. 무조건 다 원상회복이죠. 그러면 얘도 돈을 돌려줄 때 이자 가산을 해야죠.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붙이는 이자의 법적 성질이 이행지체 책임이에요? 부당이득적 성질이에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이자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이자까지가 부당이득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 시와 해제 시를 비교했었고 이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거 제가 질문했었냐면 취소와 해제 중에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취소예요? 해제예요? 취소죠. 취소는 선의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악의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 시에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과실 반환해야 돼요.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해제가 아니라 취소죠. 해제는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고 그게 265쪽에 판례박스에서 나온 거죠. 판례 한번 볼게요. 제목에 계약 무효 취소 시 적용 여부 긍정이라고 되어 있고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에 보면 계약의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어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조라는 건 201조 과실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해제 시에는 선의점유자라도 과실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밑에 좀 보셨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용이 나오죠. 266쪽에 203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1항은 유익비가 아니라 필요비예요. 필요비. 단서조항 조심하셔야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실 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2항은 유익비 조문이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회복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항상 자주 물어봤던 건 선택권자였어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 3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면 뭐야?
2항 유익비만 말하는 거예요. 유익비만.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허여되는 건 필요비는 아니라는 점이죠. 뭐만 된다고요? 유익비만 상환기간이 허여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비용인데 비용은 지금 보신 것처럼 1항에서 필요비, 2항에서 유익비를 정합니다. 근데 이때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죠.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는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예요.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옥이 노후화되어 수선을 했다. 그건 당연히 뭐겠어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특별 필요비라는 건 뭐 자연재해 등을 통해 들어가는 대규모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럼 지붕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 씌우는 건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유지비용, 수선 비용이니까 필요비인데 그런 건 특별 필요비예요. 그러니까 얘랑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구냐면 과실취득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통상의 필요비.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냈어요. 과실을 취득한 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연히 틀리죠. 유익비는 별개인 거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뭐만 못한다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어요. 을이 갑한테 인도를 받아서 얘가 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했다. 예를 들어 일단 2년간 썼어요. 자, 2년간 썼는데 일단 얘가 선임을 전제로 할 때 목적물을 이 사람에게 돌려줄 때 2년치의 사용료, 차임을 반환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2년간 살았어요. 살았으면 원래 남의 집 살았으면 차임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자기 건 줄 알고 선의자로서 살았다면 얘한테 2년치의 차임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 하는 거죠. 이 차임이 뭐예요? 과실이죠, 과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차임은 반환할 필요 없고 목적물만 돌려주면 된다. 이게 201조의 선의자의 과실 취득권이에요. 근데 얘가 목적물을 2년간 사용하면서 이 부동산에 세금을 을이 냈겠죠. 그러면 을은 2년치의 차임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이거 돌려주면서 야, 내가 너 대신에 세금 냈거든. 세금 돌려줘 라고 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금은 뭘로 본다고요? 통상의 필요비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또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필요비 유지비를 쓰는 이유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려고, 즉 뭘 얻기 위해서요. 과실을 얻기 위해서 유지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또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중의 이득을 본다라고 했죠.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기계를 가동하여 그로부터 운용이익을 누려왔다. 그럼 기계에서 뭘 취득한 거예요? 과실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부품이 마모가 되어서 부품 교체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뭐가 들어간 거냐면 통상의 필요비죠. 근데 기계 매매 계약이 잘못된 게 밝혀져서 그 기계를 돌려주게 되었다. 그럼 지금까지 그 기계 잘 쓴 사람이 돌려주면서 야, 내가 네 기계 부품 갈았으니까 부품비 줘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죠. 그 얘기하는 거고. 특별 필요비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익비인데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죠. 돈을 아무리 많이 썼어도요. 증가된 가치가 없으면 그건 유익비가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쓴 돈, 지출액이 있고 그 지출로 인해서 증가된 액수가 있을 텐데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합니다. 모두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누가 선택하느냐가 계속 출제가 됐죠. 회복자. 바꿔서 말하면 돈 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줄 사람, 돈 줄 사람. 그렇죠? 회복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줄 사람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썼어요. 그럼 지출액과 증가액을 선택할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썼다면 선택은 전세권자가요? 설정자가요?
설정자, 돈 줄 사람 설정자가 선택하고 임대인이 선택하고 여기서도 누가 돈 줄 사람이에요? 회복자.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조심하실 점은 필요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법원이 6개월 있다가 주세요 라고 상환기간을 허여했다. 이 말 넣으면 항상 따라 나왔던 거. 뭘 행사할 수 없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하면 처음 해본 게 목적물, 남의 물건이어야 한다. 이거 봤었고, 그리고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제기가 도래한다. 근데 법원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 변제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목적물에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했을 때 하는 것이지 즉시 청구한다 이러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여기서 즉시 이런 말씀 안 돼요. 요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을이 2000년에 목적물,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2005년에 야, 그거 내 거야,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을은 병께 맞다면 줘야 되지만 을도 속상하니까 소송으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 예를 들어 2008년에 을이 결국 집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샀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사과 과수원에서 얻어왔던 이 사과, 이 과실을 병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1번 안 줘도 된다. 2번 전부 줘야 된다. 3번 일부 줘야 한다. 다음 뭐겠어요? 답은 일부 줘야 한다. 일부 줘야 한다. 자, 얘가 선의점유자였는데 소송에서 졌잖아요. 소송 본권의 소에서 지면 을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소재기 시. 그러면 소재기 시에 이 을은 악의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 3년치 거는 악의 점유자였기 때문에 전부 취득할 수는 없고 요건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지면 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얘가 지금 졌잖아요. 그럼 얘가 졌을 때 타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봤었어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면 전환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하면 안 된다고 했죠. 누가 소송했어요? 아니, 여기 화살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환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없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돼. 언제 전환돼요? 해서 판결 확정시키죠. 다시 자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시죠. 시옷이와 같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시고, 그리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소재기시가 아니라 패소 판결 확정시. 그렇죠?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저 잠깐 볼게요. 그 내용이 266조까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267쪽을 보세요. 판례박스가 있는데 적법한 계약관계 존재 시 203조의 적용 여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을이 병에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주장해서 뭐 비용 청구하고 하려면 요 계약관계가 적법 유효할 때 적용된다고 했어요? 부적법할 때요? 부적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 적법한 계약관계 존재 시 203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 볼게요. 민법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냐면 적법한 점유를 권리를 가지지 않았을 때요. 밑에 파란 거 볼게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 비용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 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상대방이 아닌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비용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그 계약관계 법리에 따라 비용 청구하는 거고 203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었어요.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임대차를 해주었어요. 을이 이제 임대차 도중에 여기에 유익비를 씁니다. 근데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그거 내 거니까 이제 인도하세요라고 하면 을은 대항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막히시면 안 되는데 임대차는 채권이고요. 얘는 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채권일 뿐이에요. 그럼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을이 병한테 알았어 돌려줄게. 근데 내가 유익비를 썼으니까 요 203조에 의해서 유익비를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203조에 기한 유익비 청구권은 을이 비용을 쓸 당시에 점유할 권한이 없었을 때 적용한다고 했죠. 저 그림에서 얘가 여기다가 비용 쓸 때 적법한 점유할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 없는 사람이요?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게 203조고 지금처럼 이 그림은 비용을 쓸 때 점유할 적법한 계약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임대차 공부할 때 본 것처럼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6개월. 그게 민법 626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요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상대방에게 유익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약 관계가 있으면 계약 관계에 따라 해야지 203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예요. 자, 문제 볼게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렇죠?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번 맞죠. 제척기간 바로 뒤에 나올 거고요.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당연히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죠. 유익비.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 그럼 예방 청구죠. 그럼 예방 청구는 항상 뭐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또는 그 방해 예방 또는이 핵심 뭐예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과 함께 및 이러면 틀리니까 그 점 조심하시고요.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존이익만 배상하는 사람은 선의이면서 자주 소유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나오는데 반환 제거 예방인데 시험은 거의 반환해서 나오면 출제가 되죠. 이건 우리가 그 물권적 청구할 때도 한번 봤던 거여서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점유 회수라고 불렀어요.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본권에 기한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점유권에 기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침탈 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행사할 수 없어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제척기간 1년이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침탈 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침탈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넘어간 거니까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사기당한 물건 또는 유실물. 사기당한 물건이나 유실물은 침탈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간접 점유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 그래서 설령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다면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빌려주었다. 그럼 을이 이제 직접 점유자고요. 간접 점유자인데,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병에게 양도했는데 얘가 스스로 임의로 양도했어요. 근데 이 양도하는 것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는 반하는 행위예요. 그럼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줬다면 이건 침탈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침탈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간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침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간접 점유자는 볼 필요 없고요. 누구만 보면 된다고요? 직접 점유자. 그럼 이건 침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결론이죠. 간접 점유자 갑은,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교재 잠깐 볼게요. 268쪽에 가운데 판례 박스입니다. 간접 점유 성립 시 침탈의 기준이 되는 자,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다. 그럼 간접 점유자가 어쨌는지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갑이 있고요. 갑이 어떤 물건을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을이 그 물건을 침탈, 빼앗아 갔다. 그러면 갑의 물권적 청구는 몇 개요? 2개. 소유권에 의한 반환도 되고 점유권에 의한.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요 점유권에 의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을이 이거를 병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병이 물건을 인도받는 방법은 예를 들어 돈 내고 샀을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돈 내고 사거나 증여받으면 무슨 승계요?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고 하는 거죠. 특별 승계. 근데 돈 내고 산 거나 증여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포괄 승계이죠. 근데 얘가 이 물건을 살 때 이게 침탈물이라는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어요. 포괄 승계는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갑이 점유권에 기해서 만약에 이 병이 그걸 모르고 특정 승계한 사람이라면 얘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병이 정한테, 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정한테 넘겼는데 얘가 악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갑이 정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앞 사람이 선의의 특별 승계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행사할 수 없냐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행사 기간은 1년인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요 1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출소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제척 기간이 출소 기간으로 나오는 건 딱 뭐밖에 없다고요? 점유 보호 청구, 점유물 반환하고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요거 두 개는 출소 기간. 그러니까 결국 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척 기간은 전부 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출소기간인지 물어보는 사례가 취소권에서 나와요. 그럼 취소권은 제척기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소송 제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해야 되는 건 요것만. 다시. 그래서 2달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틀리셔서 다시 제가 뭘 여쭤봤냐면, 그 담보 책임에 가면 제척 기간 있잖아요. 권리하자는 제척 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고 목적물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런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년이나 6개월 안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제척 기간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근데 이건 지금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본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본권, 소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 누구에게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점유할 권리입니다. 아까 우리 미등기 매수인 봤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임대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소유자, 임대인이 얘한테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요 임대인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얘한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럼 양도를 했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야 그거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임대차 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임대차 할 때 양도나 전대차를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고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러면 동의가 없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적법점유죄예요? 불법점유죄예요? 불법점유죄예요. 그러면 야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환 청구하는 건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때 반환은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점유자 을에게 반환하라고 하고 을이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는 건 본권에 기한 게 아니라 뭐에 기한 걸 보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해서는 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해도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준 거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에 기해서 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견에게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뭐에 기해서는? 점유권에 기해서는. 마지막으로 1년. 예를 들어 침탈당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못하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돼야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안 하면 된다고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등기 매수인 또 누구 있었어요? 취득쇼를 완성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환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유보호 청구랑 본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랑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한 거냐면 당연히 본권이 강하죠. 자, 오른쪽에 방해제거 있는데 방해제거도 역시 2번에 제척기간 있죠. 둘째 줄 가운데 무슨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소기간. 그러니까 여기 좀 최근 판례니까 같이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기간으로 나오는 건 여기서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에서만 나와요. 반환 제거 나오고. 그리고 밑에 예방은 또는 조심하시라고 했죠. 또는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좀 볼게요. 270쪽에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그렇죠. 출소기간이고 2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그럼 병은 뭐라고 불리는 사람일까요? 선의의 특별승견이죠.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3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X 건물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3번은 뭐 같은 거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4번. 답은 그러니까 3번 이미 나왔고, 갑이 정소유의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정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이 점유자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점유자가 아니면 당연히 못 하겠죠. 정은 점유자야 아니에요. 갑이 정소유의 물건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정은 뭐죠? 임대인으로서 간접점유자죠.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본 거예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요. 5번. 만일 갑이 사기로 인하여 점유를 을에게 인도한 경우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기로 인도한 거면 침탈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밑에 조문 볼게요. 208조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앞에서 계속 보셨던 거죠.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이기 때문에 점유의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다시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고요.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뭐 가지고 재판하라고요? 점유권 가지고 해야지 본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자, 다 보셨고요. 쉬었다가 소유권 보죠.